문제. 앞에 쉬운 거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거래처 똑같이 나오지. 넘어갈게. 다음에 계정 구분이 원재료인 거 어디 가서 품목 등록. 계정 구분 이건 안 봤나? 하나 보고 가자. 이건 안 봤으니까 하나 보고 갑시다. 자, 품목 등록 가서 계정 구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조회하면 여기 있어. 여기 있지. 여기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맞춰 보시면 답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답을 안 해도 이게 지금 뭐가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에 원재료라고 생각되면 원재료 표시되어 있으면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3번 가겠습니다. 자, 장소가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이미 우리 아까 2번이나 봤어. 그래서 참고 장소 등록하는 메뉴에 가셔서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여러분들 출력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있어. 여기에서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4번 판매 계획 등록을 하였다. 기초 계획보다 수정된 계획. 이거 처음 하는 거야. 수정된 계획에서 수량이 더 늘어난 품목을 고르랍니다. 1월 1일 날 기초에 내가 얼마큼 판매하겠다라고 세우는 게 기초 계획 수량이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이거 더 만들어야 되네. 아니 이게 더 판매할 수 있네. 덜 판매하겠네. 그러면 플러스 시키거나 마이너스 시키는 수정 계획이라고 하는 탭이 있어. 거기서 조정을 합니다. 그것을 서로 비교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판매 계획 가겠습니다. 이 판매 계획은 영업 관리에 있을 것이고요. 우리 계속 이 고객별 상세만 눌렀었어. 근데 이번 건 판매 계획 등록에 가야 됩니다. 자, 판매 계획 등록에 가니까 탭이 2개 존재하지. 이렇게 기초와 수정. 금방 문제에서도 뭐지? 판매 계획 등록이라는 문구가 딱 있는데 어디에도 거래처가 문구가 없어. 거래처 문구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고객별로 갈 일이 없는 거지. 그럼 뭐 그렇게 또 그 정도까지 판단이 되면 거의 100점 맞을 수 있겠지만, 자 일단 몇 년이냐? 선생님의 출력물 한 거. 22년 7월 조회하고요. 자, 일반 자전거가 계획 수량이 150이 있고요. 이걸 하나씩 이렇게 봐야 되네. 별 수 없네. 수정 계획 조회하면 일반 자전거 150 똑같죠? 유아용 자전거 기초에 180, 수정에도 180. 일반 자전거 200, 수정에도 뭐야 똑같냐? 여기 그렇지. 여기 뜨지. 여기 참 맞아. 네, 착각했어. 계속 기초 계획 보고 똑같은 거 봤네. 자, 여기 수정 계획 탭을 선택하시면 기초 계획과 수정 계획이 같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것들이 늘어난 것은 줄어든 거 물어봐요. 늘어난 거지? 일반 자전거가 이렇게 수정 계획에서 늘어났죠. 나머지는 다 줄었네. 기초와 수량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5번 문제. 입력된 견적 내역, 견적 등록하면 되고요. 그 중에 관리 구분이라고 하는 게 있나 봐. 관리 구분, 이것도 처음 보는 거지. 그것이 정기 매출인 견적 번호를 고르시오. 자, 2002 7월 달로 넘어갔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4일 견적 등록 가서 7월 1일부터 7월 4일 중에 조회를 하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 이 관리 구분 얘기하나? 관리 구분이었나? 관리 구분.
관리 구분이 정기 매출인 걸 고르랍니다. 자, 아래 품목을 선택하면 여기 관리 구분이 활성화됩니다. 여기 정기 매출인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물산 거 유아자전거 아니고요. 하나상사의 일반자전거 맞았습니다. 정기 매출 답이 그래서 하나상사 거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고요. 6번 문제. 자, 여기서도 조회 조건의 입력된 주문 내역 중 주문 내역 수주 등록이 되겠지. 합계액의 총합이 가장 큰 주문 번호를 골라라. 풀었던 문제라 그냥 패스할게. 이제 주문 내역 중 합계액 아래 파랑색 하나씩 클릭하면서 파랑색의 합계를 서로 비교하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자, 수주 마감 처리 처음 나온 거라 같이 해볼게. 문제 다시 보고 여기서 키워드가 뭔지를 골라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문 내역 중에 이렇게 하면 수주 등록 같지만 그 다음 문구 마감 처리된 내역의 사유가 다른 거 마감 처리되었다라고 하는 주문한 내역 중에 마감 처리된 게 있대. 이게 뭔 말이요? 여기는 페이지를 가서 수주 마감 처리란 메뉴가 존재합니다. 수주 등록은 요 상단에 존재하잖아. 존재한데 주문을 했는데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거. 주문을 10개 했는데 출고 처리 2개 하고 나머지 8개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된 거. 그 사람들이 내가 두 개 보냈는데 8개 이제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것들. 주문했는데 그 뒤로 포기한 거.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마감해버리면 더 이상 이제 수주 등록, 수주 관련된 조회에서 뜨지 않게 돼. 그러니까 내가 일하기 편하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자, 수주 마감 처리 가셔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7월 5일부터 7월 10날 자, 마감 사유가 요 아래쪽에 존재합니다. 변심으로 인한 주문 취소를 했다. 그래서 마감 처리 해버렸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변심, 세 번째도 변심, 네 번째는 오류로 인한 주문 취소. 내가 담당자가 실수했나봐. 오류로 인한 주문 취소를 시켰다. 답이 그래서 네 번째 거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나 보네. 아니네. 유아용 자전거야? 답이? 유아용 자전거. 알겠습니다. 8번 가겠습니다. 자, 예외 출고, 요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요게 하이라이트. 예외 출고 내역 중 주문 단위 수량과 재고 단위 수량. 예외 출고만 일단 가면 요것들에 대해서는 이 아래쪽에 존재합니다. 자, 예외 출고란 말에 대해서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예외 있고 예외 출고. 둘 다가 아니지. 그 있고 출고에서 힌트를 얻어서 출고 처리 갑니다. 예외 출고는 바로 요 탭을 얘기하는 거야. 요 예외 출고. 몇 번 얘기하지만 예외 출고는 여기 수주 등록 없이 출고 처리할 때 쓰는 탭이고 반품 처리할 때 쓰는 탭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7월 5일부터 7월 10일 제품 창고를 일단 조회하겠습니다. 제품 창고에 조회. 그리고 나서 하나씩 체크하고 이 아래 품목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재고 단위와 현 재고가 맨 밑에 있지. 맨 밑에 있어. 체크한 노무 재고 단위와 관리 단위의 현 재고가 몇 개인지를 얘가 알려줍니다. 단추를 누르면 재고 확인 눌러주면 이게
지금 다른 거 고르라는 문제였지? 서로 다른 거? 아니, 재고수량 같은 출고 번호. 재고 단위 수량과 주문 단위 수량과 재고 단위 수량. 아, 주문 단위 수량과 재고 단위 수량. 주문 단위 수량과 재고 단위 수량. 출력물이 없어. 주문 단위 수량과 재고 단위 수량. 주문 단위 수량과 요 5와 재고 단위 수량이 이건 마이너스 5네. 다른 거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두 번째 가겠습니다. 또 재고 확인해 보고요. 주문 단위가 5고요. 재고 단위가 마이너스 75니까 이것도 아니네요. 세 번째 해보면 이건 5고 재고 단위가 마이너스 5. 이게 지금 답이 몇 번이냐 불안하다요. 네 번째 가겠습니다. 네 번째 확인해 보면 주문 단위와 재고 단위의 수가 같은 건데 또 있나? 답이 뭐냐 이거? 4번인데 좀 다르잖아. 5박스 재고 단위 수량과 주문 단위 수량이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어떻게 같다고 하냐. 마이너스 재고인데 지금 니들도 마이너스냐 밑에 거? 밑에 거 마이너스 맞니? 맨 마지막 거 한라상사 거 배터리 TS50 그러면 여기 답에서는 안 나오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5가 나오나 봐. 실제 문제에서 그랬나 봐. 근데 여기서는 5에 마이너스 5긴 한데 위에 오른쪽에 있어요. 뭐가? 그 한 칸 위에. 아 이거 그래 나 저번에 할 때도 또 이것 때문에 실수했는데 이거야 이거. 아 이게 아니라 재고 단위 현 재고 수량 이거. 아 이거와 이걸 맞춰보는 거. 그러네. 맨날 이거 아래 거랑 이걸 시켜서 한번 틀리는 것은 계속 틀리더라고. 요 아래쪽과 주문 단위 수량 이걸 매치시켜 보면 됩니다. 아유 땡큐. 그래 맞죠. 자 이제 끝.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처음 나온 문제야. 출고 내역 중에 관리 구분별 합계. 자, 출고 내역 나왔으니까 출고와 관련된 출고 등록을 먼저 할 수 있겠지. 자, 가볼게요. 그 전에 자, 출고 처리 가볼게. 우리 8번 문제가 출고 처리였거든. 여기였어. 근데 한 메뉴에서 두 문제 내기가 애매하긴 해. 그래도 한번 해볼게. 출고니까 우리가 제일 만만한 거니까. 자, 그런데 지금 9번 문제에서 입력을 본사의 출고 기간 해보겠습니다. 출고 기간 2022년 7월 5일, 2022년 7월 10날로 했는데 조회 조건이 출고 창구가 문제 9번에 없어. 출고 창구가 필수 조건인데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조회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지. 아래 그 본문내 조회 조건 말고도 조회 조건에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 밑에 해당되는 내용에 필수로 입력해야 될 창구가 없어. 따라서 어떤 판단을 빨리 해야 된다? 여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 시험 문제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몇 문제씩 등장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로 요 아래쪽에서 나올 거란 말이야. 위에서 영업 관리에선 나올 만한 게 다 나왔어. 그래서 새로운 문제 낸다면 영업 현황, 영업 분석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오면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출고 창구가 없으니까 출고 관련된 문제인 건 맞는데 없으니까 이 아래쪽에서 출고 관련된 다른 메뉴를 찾아볼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지. 새로운 문제들을 신규 문제를 다 파악할 수가 없고 너희들 시험 볼 때 다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의 판단이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거 찬이라고 매달린이라고 시간 다 버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좀 어렵다 싶으면 아니다 싶으면 빨리 패스하고 맨 마지막에 풀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자, 아래로 가볼게. 아래로 가면 여기 출고가 관련된 게 출고 현황, 출고 반품 현황이 그 다음에 나와. 따라서 반품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출고 현황을 먼저 눌러보는 센스가 필요하다. 자, 이거 다 실력이야. 자, 여기 가니까 문제에서 요구했던 문제 요걸 요구했거든. 요거 어딨냐? 이거 문제에서 관리 구분별 합계에 대한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답이거든. 여기 가보니까 관리 구분별이라고 하는 정렬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가능성이 높겠다. 해볼게 일단. 자, 본사 선택하시고요. 사업장이 기본값으로 들어있지 않으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출고기간 입력합니다. 여기까지 순조롭지. 조회를 하는데 문제에서 출고 내역 중에 관리 구분별 합계액을 물어봤어. 여기가 기본값이 일자별로 되어 있거든. 여러분은 아마 일자별로 이렇게 출고 일자별이란 얘기야. 출고 일자가 소트 정렬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리 구분별을 선택하고 다시 조회가 자동으로 되네. 관리 구분이 뭐냐? 요거 대리점 매출이냐, 비정기 매출이냐, 일반 매출이냐, 정기 매출이냐. 자, 이거에 대한 관리 구분별로 소트를 해서 얘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이것의 관리 구분 합계액이 여기 있어. 여기에 있습니다. 합계액이. 그럼 이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내가 하는 건 두 가지인데 이렇게 끌고 가서 이거 합계액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렇게 움직이거든. 이게 이렇게 끌고 가서 관리 구분 앞에 놔주면 이렇게 관리 구분과 합계액을 나란히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이것들을 수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아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두 번째 방법은 얘가 부분합을 해주는 기능. 엑셀의 부분합 알지? 부분합을 하는 기능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안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 클릭을 하면 정렬 및 소개 설정에 있고, 여기에 정렬 및 소개를 들어가면 여기에 어떤 기준별로 소개나 누계, 딱 부분합하고 비슷해. 엑셀에 소개나 누계를 원하는 것을 체크하면 얘가 만들어줘. 지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준다는 얘기지. 자, 우리가 필요한 건 관리 구분별 소개가 필요해. 소개. 그래서 어떤 게 제일 큰지를 내가 필요하니까 소개를 일단 체크를 합니다. 소개. 그리고 나 적용을 눌러주면 얘가 이렇게 관리 구분의 소개, 대리점 매출의 합계가 요 끝에 가면 있습니다. 어딨냐? 합계. 여기 있다. 9553830. 재고 수량의 합계도 얘가 이런 식이면 구할 수 있고요. 다음에 공급가 합계액 물어봐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대리점 매출이었을까? 이것도 아마 끌어다 놓으면 맨 앞에다가 이렇게 놓을 수가, 좀 힘내봐. 이렇게 놓으면 한눈에 볼 수 있지. 이제 대리점 매출의 합계 955만 3,830원. 제일 큰 거
일반 매출이 가장 큰 값이 되겠습니다. 예, 이건 100단위라 숫자가 많잖아. 이걸 4개씩 4, 4, 10, 16번을 더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더하다가 틀릴 가능성도 있어. 이건 수동 계산보다는 이 기능을 익히는 게 훨 효과적일 것 같아. 열심히 하고 나서 틀려서 할 수 뭐 이렇게 잘못 눌러서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또 새로운 문제 나오면 다 어려워. 선생님도 어렵고. 그것은 많이 풀어보고 그래서 풀어봤던 문제 중에서 맞춰야지. 새로운 문제를 틀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기출문제를 확실히 다 마스터를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번 가겠습니다. 자, 조회 조건에 입력된 수금 내역, 수금 내역이니까 제일 먼저 1순위가 수금 등록이란 메뉴가 되겠지. 수금 내역 중 신한은행의 재예금, 신한은행의 재예금으로 등록된 수금 번호를 고르시랍니다. 자, 수금 등록 가서 먼저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고 현황에서는 역으로 가는 거라서 좀 찝찝은하지. 찝찝은해. 자, 수금 등록 가볼게요. 여기서도 2022년 0711 1호에 조회를 합니다. 네. 자, 여기서 하나씩 찍어서 보면 여기 있어. 금융기관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하나씩 해봐서 신한은행의 재은행 영동바이크부터 하겠습니다. 재예금 나왔죠, 여기. 근데 이거 국민이라 탈락이고요. 1번은. 2번 제일물산 재예금 신한 맞습니다. 이게 재예금의 신한은행의 재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답이 그래서 2번으로 고를 수 있겠네. 하나씩 찍어서 그래도 시간 되면 하나 찍어서 나머지 것도 확실히 아니다라고 하는 걸 체크하고 가면 좋죠. 11번 가겠습니다. 지금 4회 11번 합니다. 자, 조회 조건의 조건, 채권 나왔어. 채권에 관련된 거 3개 있다고 했죠. 자, 미수채권 먼저 가보겠습니다. 채권 영업 현황에 가면 미수채권 집계를 클릭해 볼게요. 먼저 조회 조건이 딱 맞아야 돼. 여기가 아니면 상세 현황, 아니면 채권 기초 이렇게 3군데에서 고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2022년 7월 1일, 2022년 7월 31일 사이에 미수채권이고요. 국내 출고 기준에 발생 기준 딱 조건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본 문제. 조회 조건에 조회된 채권 내역 중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물어봤기 때문에 고객 탭에서 조회를 해야 되겠죠. 담당자를 물어봤으면 담당자 탭에서, 프로젝트를 물어봤으면 프로젝트 탭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조회 누르시고요. 잔액 여기 있습니다. 제일 큰 거니까 첫 번째 대흥전공이 대흥전공 없네? 잔액이 제일 큰 거. 발생 기준 2022년 7월 1일부터 하루를 빼먹었네. 7월 2일. 아이고, 날짜가 완전 틀렸구나, 선생님이. 2022년 7월 31일까지고 조회했을 때 여기서 잔액이 가장 큰 건 이게 제일 크네. 제일물산이 제일 큽니다. 방금 전에 날짜를 완전히 틀리게 입력했어.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재고평가 방법, 이거 너무 많이 했지. 자재 마감 통제 등록 가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옵션 선택되어 있는 거 고르면 되는 거라. 여기 이 화면, 이제 눈에 익을 거라고 봅니다. 안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이 정도는.
자, 13번 가겠습니다. 품목별 구매 단가. 이것도 뭐 너무 많이 했지. 품목별로 구매 단가 물어보는, 이 판매 단가 물어보는 문제보다 구매 단가 물어보는 문제가 또 의외로 많아. 자, 그런데 하나 더 조건이 붙었어. 계정 구분이 원재료인 품목 중, 이런 말이 붙었죠. 이건 가서 해볼게, 그냥. 자, 품목 단가 중에 품목별로 구매 단가, 품목별 구매 단가, 품목별 판매 단가는 여기 영업관리의 기초정보에도 품목단가 등록이 있고, 구매자재 관리에도 기초정보관리에 품목단가 등록 두 개 다 같은 거라고 저번에 얘기했죠. 자,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시고, 여기에 계정구분, 여기에 원재료, 이것만 선택해주면 구매단가 탭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정구분을 원재료로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가장 큰 거, 구매 단가가 가장 큰 게 요거인가 보다. 쭉 내려보면 프레임 알루미늄이 프레임 알루미늄 없는데? 구매 단가가 가장 큰 금액 원재료 중에 여기 또 기어 리어 C, 이게 제일 크네. 더 큰 게 있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니, 더 큰 게 있나 본데? 또 있네. 이렇지. 프레임 그레이가 제일 크네. 프레임이 4,300 아니구나. 43,200원. 43,200원으로 제일 큰 금액이 프레임 그레이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대충 흘려보고 하니까 자꾸 틀리지. 천천히 꼼꼼히 좀 보세요. 14번 가겠습니다. 다음 조회 조건의 입력 중 주계획 내역, 입력된 주계획 내역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또 시뮬레이션으로 하라는 것만 조금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매로 넘어가서요. 구매 관리 첫 번째 주계획 작성이 여기 있습니다. 날짜 입력하고요.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조달 구분에 대해서 뭐 구매니 생산이니 이런 말 없죠. 잘 보고 해야 되고 또 시뮬레이션 조회합니다. 이미 계획을 수립해 놓은 걸 지금 단순히 조회만 하는 겁니다. 계획 수량이 제일 큰 것은 70개짜리 브레이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갑니다. 금방 같은 이런 거 푼 건 이제 뚝딱 할 수 있어야 돼. 자, 혹시나 혼자 하는데 이 키워드 여기 답이 나오잖아. 문제 어느 메뉴로 가라고. 이거 안 보고, 최대한 안 보고 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지 문제 보고 어떤 메뉴겠구나 라고 하는 게 연습이 되게 해야 됩니다. 조회 조건에 입력된 청구 요청 내역, 청구 요청 어디서 등록을 하느냐? 청구 등록에서 한다. 청구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사달라, 생산해달라. 이게 요청이거든. 그걸 어디다 등록을 해? 청구 등록에다가 한다. 청구 요청 등록하겠습니다. 청구 등록. 요즘도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 2022년 7월 1일, 갔구나. 7월 1일 날이고요. 여기도 청구 구분 뭐 없죠. 조회 그냥 단순히 누르고요. 자, 이 중에 우리 주거래처가 영동바이크. 이거네, 이거. 두 번째 프레임넛. 이 답이 되겠습니다. 영동바이크의 프레임넛 답이 2번이 되겠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나온다면 재고 현황이 왜 안 보이지? 재고 확인. 뭐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체크하고 청구 등록 메뉴에서
지금은 주거래처 문제만 자주 나오고 있잖아. 이 전에 나왔던 주거래처 문제는 이거랑 오른쪽 클릭해서 부가 기능에 요 품목 상세 정보를 들어가서 이 거래처랑 비교하는 문제는 여러 번 나왔어. 근데 그거 말고도 재고 확인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재고 확인은 여기 이렇게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품목을 체크하고 오른쪽 위에 가면 재고 확인한 단추가 있습니다. 재고 확인을 클릭하면 이 아래쪽에 관리 재고, 관리 단위 재고, 재고 단위 재고와 관리 단위 재고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뭐 가용 재고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입고 예정량을 물어볼 수도 있어. 이 아래쪽에 있다는 걸 잘 확인하시고 체크하고, 여기는 재고 확인이 오른쪽 위에 존재한다는 거, 이것만 좀 참고하시면 다른 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갑니다. 조회 조건에 입력된 발주 내역, 발주 내역이니까 발주 등록이고요. 거기에서 검사냐 무검사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주문한 물건이 우리 회사 창고에 들어올 때 검사를 하고 창고에 집어넣을 물건이냐, 아니면 검사 없이 그냥 패스하고 무검사하고 그냥 검사 없이 그냥 바로 창고에 집어넣을 물건이냐를 발주 내역에서 등록을 하거든. 그 내역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발주 등록하겠습니다. 날짜가 2022년 7월 5일부터 조회하고 나서 하나씩 체크를 할 수밖에 없죠. 1번에 오른쪽 맨 끝에 가면 여기에 무검사가 있어. 이건 검사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답이 아니고요. 영동바이크 무검사, 대흥전공 맨 끝에 가면 검사.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대흥전공의 발주번호가 3으로 끝나는 것만 검사이고요. 마지막 형광램프도 아마 무검사해야지 말이 되지. 무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갑니다. 자, 문제 딱 있고 어느 메뉴인지 연습을 하시면 돼. 발주 내역 나왔으면 발주 등록인데, 발주 내역을 적용받아, 즉 발주 내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불러와서 처리한 건 입고 내역이야.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입고 내역 중에서 고르라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건 입고 처리가 내가 불러올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고 처리 중에서 발주 내역을 적용받으려면 이 탭에서 해야 된다고 했죠. 이것도 처음은 아닙니다. 2번, 3번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입고 처리 가겠습니다. 자, 탭이 2개 있는데 발주 내역을 적용받는 탭은 발주 입고 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회하라는 문구가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2022년 7월 17일부터 2022년 7월 22일까지 창고, 필수 조건인 창고 줬죠. 부품 창고. 여기가 맞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조회하겠습니다. 발주 입고 탭에서 조회합니다. 입고 장소는 하나씩 클릭하고 나서 맨 아래쪽에 존재하죠. 장소 노란색으로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자, 빅파워는 부품 장소에 입고 시키고요. 대웅전공은 부품 장소. 다른 거 하나 고르는 거지. 다 부품 장소인데 마지막 형광 램프만 예비 장소이죠. 예비 장소. 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문구 잘 표시했다가 이 문구구나, 그러니까 요 탭에서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18번 가겠습니다. 자, 메인 마감 내역. 문제가 참 쉬워. 메인 마감 내역이니까 메인 마감 가서 조회하면 됩니다. 메인 마감이라는 게 낯설 수 있어. 자꾸 봐서 눌러봐야 돼. 메인 마감 어디 있을까요? 매입이면 영업이 아니라 구매 쪽이겠죠. 여기 있습니다. 이거 처리 다음 메뉴에 메인 마감 있습니다. 메인 마감은 마감시키면서 내가 구매한 내역이 확정되는 그런 메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상 매입금이 얼마인지가 정해지는 그런 단계가 메인 마감이고요. 그다음에 마감기간 2022년 7월 22일 날짜 입력하고 다른 조건이 또 없네. 조회 눌러서 처리합니다. 하나씩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동바이크 건별 마감입니다. 빅파워 세무 구분이 카드 매입이라 2번이 틀렸으면 지금 뭐야? 옳은 거 고르는 거구나. 1번이 맞았고요. 2번 틀렸습니다. 카드 매입이라 틀렸고요. 3번 대응 전공의 마감 내역은 마감 수량이 70이고요. 재고 단위 수량이 이거겠네. 맨 바닥에 있는 거 또 70. 마감 수량과 재고 단위 수량이 같습니다. 근데 다르다고 해서 틀렸고요. 형광램프의 메인 마감 내역은 전표 처리를 하였다.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보면 된다고 그랬지. 전표 해당 칸에 미처리로 되어 있으니까 처리가 안 된 겁니다. 자, 이 메인 마감 내역 중에 전표 처리를 한 건 대응 전공밖에 없죠. 분계 처리를 한 거, 즉 다음 메뉴를 한 건 대응 전공밖에 없습니다. 다음 머리가 회계 처리 메인 마감이거든. 자, 그럼 19번 가겠습니다. (7월 23일) 날 대응 전공의 메인 마감 내역을 여기까지만 했으면 메인 마감을 가는 게 맞는데 전표 처리하였대. 따라서 문제가 이제 다음 메뉴 회계 처리 메인 마감이 해당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전표 처리는 메인 마감 관련된 전표 처리는 이 하나밖에 없어. 다른 데서 전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전표 처리는 많이 할 수 있는데 전표 처리는 많이 할 수 있는 분계를 마지막 분계를 여기서 해야 되겠죠. 회계 처리 메인 마감에서 메인 마감에 대한 전표 처리니까 여기 회계 처리 메인 마감에서 하는 게 맞고요. 자, 일단 전표 처리하였다. 우리 전에 직접 전표 처리를 시키고 나서야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게 있었지. 전표 처리를 직접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자, 일단 조회를 해볼게. 2022년 7월 23일 날 전표 처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조회를 해봐야 되거든. 자, 메인 마감 탭에서 조회를 이렇게 하면 자, 이 상태 떴지. 떴으면 이건 전표 처리를 아직 안 한 거야. 따라서 이것을 잠깐만. 했네. 여기 했네. 여기 돼 있다. 2023년 맞지? 미결에 전표 처리를 한 거네. 했어. 자, 오른쪽 탭에 회계 전표 가겠습니다. 회계 전표 탭에서 조회를 하면 이렇게 떠. 7월 23일 거. 요것에 대해서 보고 답을 구하시면 돼. 자, 회계 전표 탭에서 조회를 눌러서 분계가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전표 처리를 한 거야. 자, 회계 전표 탭에서 조회를 눌러서 나오면 전표 처리를 한 거야.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하나씩 보고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차변의 원재료가 맞고요. 여기 아래쪽 보시면 됩니다. 2번에 대체 대변의 원재료는 없습니다. 자, 옳은 거 고르셨으니까 일단 답이 1번이 되겠고요.
비용에 대한 것도 없고 부가세 대급금은 대체 차변이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마지막 사회 20번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키워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본사에서 22년 6월 30일 날 재고 실사를 했대. 그때 등록된 실사 내역 품목에 대해서 실사 내역을 등록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차이 수량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생각해서 틀린 거 맞는 걸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실사 등록을 가겠습니다. 재고 관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네. 재고 실사 등록을 가겠습니다. 정기적이든 수시든 회사에서 창고에 있는 재고를 직접 가서 실제 조사를, 실사라고 하죠. 실제 조사를 하면 이 재고 실사 등록에 와서 등록을 합니다. 자, 그 등록한 내역을 조회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서 등록했으니까 끝 하면 안 되죠. 그 등록한 내역이 실제와 차이가 없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전산재고와 실제 재고가 같잖아.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내가. 그런데 전산재고와 나머지 것들은 실사재고가 차이가 나. 그러면 이 차이 나는 수량이 뭔가 숫자가 생겨. 마이너스 3이든 1이든 그냥 플러스 3이든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조정 작업을 해줘야 돼. 차이가 나는 걸 알았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이제 업무가 태만되거나 아니면 재고 실사한 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한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산재고와 실사재고를 같게 맞춰주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은 어디서 하냐? 여기 기초재고, 재고 조정 등록이란 요 메뉴에서 한다라고 했어. 처음 푸는 문제 아니야. 했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서 자 이제 둘 중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기준점이다? 실사재고가 기준점이다 라고 했고요. 이 숫자에 이게 실제 조사한 숫자거든. 내가 창고에 가서 이 숫자에 무엇을? 전산재고를 맞춰주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 즉 이거 풀어보면 실사재고가 20이야. 전산재고가 23이야. 23을 25로 맞춰주고요. 두 번째 건 26을 25로 맞춰주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해볼게. 자, 보기 1번에 브레이크 시스템, 요 첫 번째 줄입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을 기초재고, 재고 조정을 통해 3만큼 출고 조정한다. 자, 3만큼 출고하게 되면 전산재고가 3만큼 감소하게 되지. 있던 ERP 안에 전산에 등록된 3을 마이너스 3을 쳐주기 때문에 23에서 3이 감소돼서 실사재고와 같게 되죠. 올바르게 참 잘 처리한 겁니다. 2번 2번은 실사재고가 이것도 적어. 그러니까 금방 했던 것처럼 출고조정 탭에서 출고조정 해주면 차라리 맞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입고조정 한다고 돼 있어. 문제 기초재고, 재고조정 등을 통해 1만큼 입고시켜버렸는데 입고시키면 전산재고가 하나 증가하게 돼서 25가 되는 게 아니라 27이 돼버려. 그러니까 맞지게 더 벌어지게 되지. 입고면 플러스, 출고면 전산재고가 마이너스가 되지요. 3번은 현재 전산재고가 3이 부족한 거야. 이 전산재고를 3을 증가시키는 작업을 해줘야 돼. 자, 이럴 때는 입고 조정해서, 입고는 플러스가 되니까 3을 입고 조정해주면 되거나, 여기 문제처럼 입고 처리 국내 발주에서 누락된 게 있었다네. 입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ERP에서 전산에서
그걸 빼먹었대. 그럼 더 해주면 되겠지? 3을 입고 처리해주면 이게 32가 35가 됩니다. 4번에 같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답이 2번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서 사회를 마치겠습니다.